지난 한 주 프랑스 파리에서 우리 유럽 전도 집회와 렘넌트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현장 참여했던 그리고 그 현장에서 보았던 우리 좀 네피림 현장과 또 세 가지 나라의 흐름을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랑스 파리 현장 포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세 가지 나라의 관점에서 함께 나눌 텐데요. 세 가지 나라는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보는 세계관을 가지고 전도자들과 렘넌트들이 인도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프랑스 파리 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 관점에서, 육신의 관점에서, 의식주 관점에서 분명 프랑스 파리라 했을 때는 정말 화려한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역사와 문화가 깊은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펠탑이라고 했을 때 정말 인간이 만든 건축물 가운데 정말 이 19세기에 세워졌던 가장 높은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1800년도 중반 중후반에 이제 이 에펠탑이 세워지는데요.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정말 80층 높이의 철근으로 만든 이런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는 자체가 이 프랑스가 얼마만큼 강대국인지를 보여줍니다. 또 프랑스 파리를 관통하는 샌느강, 우리가 늘 영화나 드라마나 또 노래에서나 들었던 그런 샌느강의 모습이고요. 폭은 한강에 비하면 굉장히 좁습니다. 그냥 동네에 약간 흘러가는 그런 약간 개울 같긴 한데요. 그렇지만 또 낭만이 있는 그런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하면 전형적으로 이런 풍경이 떠오르실 거예요. 굉장히 여유가 있고 또 삶의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 이 점심시간 때 이렇게 나와서 햇볕을 쬐면서 또 삶의 문화를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는 아무래도 또 이렇게 멋진 건물들 그리고 패션의 도시이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미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와인을 마시고 또 점심을 먹고 그런 모습이 정말 곳곳에 일상 속에서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모습은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이 하교할 때 부모님들이 나와서 아이들을 이제 마중하는 장면이에요. 우리나라나 또 외국이나 이런 부모님들이 또 아이들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은 일관되게 똑같다 생각이 들고 이 장면은 뭐 같습니까? 똥 누고 있습니다. 똥 치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이런 문화가 이제 일찍 발달했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이렇게 많은 동물들을 키우면서 이런 모습이 이제 좀 이질감 없이 이제 일상적인 모습이 돼가지만 또 그 프랑스 파리 하면 진짜 먹는 것에 진심인 나라더라고요. 레스토랑 문화도 그렇고 빵도 그래서 파리 바게트 우리 있잖아요. 왜 괜히 파리 바게트가 아닌 게 진짜 바게트 하나도 너무나 정성스럽게 맛있게 정말 고소하게 잘 만든다. 그래서 빵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바게트에 꽂힌다라고 하는데 저도 가보니까 저는 뭐 바게트보다는 사실 이런 이제 디저트가 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달달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디저트 그리고 진심으로 맛있었던 건 애플파이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의 두께의 애플파이인데 막 이 정도 두께의 애플파이인데 이게 다 사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먹고는 감동이었어요. 와, 애플파이는 정말 이 나라 따라올 수가 없다. 그리고 곳곳에 동네 코너마다 와인을 파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하면 와인이고 독일 하면 수제 맥주 이렇게 한 것처럼 진짜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요 이렇게 맥주나 독일에서 맥주, 프랑스에서 이렇게 와인을 먹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파리에서 제일 유명한 이제 가톨릭 성당 중에 이 노트르담의 성당이 있습니다. 노트르담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게 파리만 있는 게 아니라 프랑스 도시 곳곳에 이런 노트르담의 성당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귀부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귀부인은 뭐냐? 마리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상징하고 기념하는 것을 노틀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불이 나가지고 한창 지금 복구 작업을 하고 부분적으로만 지금 개방을 하고 있어서 또 사람도 줄이 많이 서 있어서 들어가 보지는 않고 앞에서 사진만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를 가보니까 곳곳에 역사적인 위인들, 인물들의 이런 동상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곳은 이제 바스티유 광장입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이제 중심지였죠. 여기서 수만 명의 사람이 목이 잘려 나갔던 단두대가 설치되어서 정말 피가 철철 흘러 넘쳤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역사적 현장이죠. 그리고 또 프랑스가 참 대단한 게 저 이집트, 그러니까 람세스 2세가 모세의 형이거든요. 모세의 이제 이복 형이죠. 그 람세스 2세 당시에 신전에 있었던 이 오벨리스크를 프랑스가 가져옵니다. 무려 130톤이나 해당되는데 이것을 19세기에 운반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 보면 어떻게 옮겼고 다시 세웠는지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그림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남성의 성기, 남근을 상징하죠. 그리고 프리메이슨을 비롯하여서 계몽주의자들이 되게 신성시 여기는 그런 상징물 중에 하나인데 이 중요한 곳에 이렇게 콩코드 광장이라는 곳에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가장 또 존경을 받고 유명했던 인물 중 한 사람이 빅토르 위고입니다. 빅토르 위고 하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제일 잘 알려져 있는 작품이 레미제라블이죠. 프랑스 혁명 그 후기에 해당되는, 그래서 2차, 3차 혁명이 일어날 때 이제 그 현장을 또 배경으로 해서 소설을 썼습니다. 실제로 빅토르 위고의 생가를 이제 방문한 곳이에요. 실제로 살았고 이곳에서 이제 죽었는데 저 침대에 누워서 이제 소천을 했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이제 프리메이슨이었고요. 그가 남긴 많은 작품들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판테온이라 그래서 로마에 가면은 판테온 신전이 있는데 그것처럼 이 프랑스 파리에도 1790년도에 이제 만들어진 성당이에요. 원래는 왕이 병에 들어서 왕이 이제 치유를 받게 되면서 이 성당을 건축을 하게 되는데 때마침 건축을 마치자마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왕정 체제가 무너지죠. 그래서 저곳은 어떤 신앙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계몽주의, 철학자 그리고 혁명을 일으켰던 그런 세속적 영웅들을 기리는 이제 일종의 성인들을 모신 곳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이 된 곳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곳곳에 문학가들, 예술가들, 철학가들을 기리는 그런 작품들을 곳곳에 전시해 놓고 또 자유, 관용, 어떤 프랑스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가치가 자유예요. 왕이라는 어떤 존재를 무너뜨리고 목을 잘라버리고 왕정 체제를 파괴시켰잖아요. 그래서 민중의 힘으로 자유를, 해방을 획득했다라는 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그러니까 최초의 공화정을 세운 나라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리는 곳곳의 유산들을 이렇게 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중심의 종교적 질서를 파괴하고 이제는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이고 인간이 영웅이 되고 인간이 위인이 되는 이제 이런 것을 기리는 작품을 곳곳에 만들어 두었습니다. 굉장히 프랑스 입장에서는 역사적으로 의미심장한 그런 공간인 것이죠. 그리고 이 지하에 가보면 프랑스에서 유명한 철학자들 또 그런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로 프랑스 혁명의 이제 사상적 토대를 놓았다는 사람이 볼테르죠. 프리메이슨이었던 볼테르의 바로 무덤이 제일 이렇게 중앙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그 바로 맞은편에 루소, 프랑스 혁명의 또 사상 철학자 역할을 했었던 루소의 무덤이 이렇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진에는 저 항아리 안에 프랑스 혁명 사상을 이렇게 드높였던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의 심장을 저 안에다가 그대로 모셔놨어요. 그만큼 여기에 이
이 판테온이라는 곳은 이제 종교적 의미보다 세속적인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신질서를 부정하고 휴머니즘, 인간 중심의 영웅들을 철저하게 기리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빅토르 위고의 무덤도 이곳에 안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밀 졸라라는 유명한 사람,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영향을 줬던 그런 위인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의 무덤, 프랑스 출신의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묻혀 있고, 빅토르 위고 같은 경우는 국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전체가 기리는 장례식으로, 그래서 대통령처럼 국장으로 지낼 정도로 영향력이 컸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기후위기 또 자연재해가 막 극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민주주의, 자유, 해방 이런 걸 이제 외쳤다면 이제 기후의 위기에 함께 대응해야 된다. 이걸 위해서 군중이 하나가 되어서 힘을 모아서 뭔가 프랑스가 일어나야 된다. 이제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영화 포스터인데 이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어떤 독재 그리고 권력 그런 것에 대한 군부 정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 의식을 드러내는 그런 미디어, 언론의 자유, 해방을 표현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프랑스가 혁명의 나라인데 진짜 곳곳에 그런 문화와 정신, 스피릿이 스며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지나가다가 이제 어떤 약간 책을 판매하는 곳이었는데 여기도 보면 표지를 보세요. 전부 다 여성이 막 총을 들고 있고 깃발을 들고 있고 혁명의 이제 기치를 들고 있고 자, 이런 흐름이 68 혁명을 지나와서 이제는 페미니즘, 여성 해방 운동 이런 이제 시대의 정신을 고스란히 이 프랑스가 가장 전면에 나서서 이런 사상들을 생산해내고 세계화시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자유 그리고 억압과의 싸움 이걸 굉장히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래서 신으로부터의 어떤 자유, 신의 통치로부터의 자유를 외쳤던 그런 혁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세속적인 사상이 강한 나라가 프랑스예요. 그리고 이곳에 1970년대에 세워졌던 퐁피두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모든 문화, 복합 예술 공간이에요. 여기 보면 공공 도서관도 있고요. 각종 전시관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최근에 가장 핫한 전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하나 뭐냐면 첫 번째를 보면은 이제 흑인 작가를 소개하는 거예요. 즉 흑인의 애완, 흑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인종 차별을 받으면서 막 억눌려 왔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해방과 자유와 공감을 표현하는 작품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페미니즘 사상, 여성의 해방을 표현하는 그래서 여성이 저 모습 중에 좀 뚱뚱하지만 이제 여성의 어떤 자유와 해방을 표현하는 작품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전시실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특별 전시전에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이거를 의미 있게 또 가치 있게 보고 감상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과거에 십자군 모습, 기독교에 의해서 기독교 나라, 문명의 나라들에 의해서 노예로 흑인들이 끌려갔었다. 근데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고 이제는 흑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예술 문화와 또 여러 사상을 주도하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죠. 또 여기서도 약간 남성틱한 그런 모습을 한 여성이 폼을 탁 자태를 뽐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곳곳에 다니면서 제가 이제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역사적인 공간에 곳곳에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방문을 하고 이제 클래스 단위로 선생님 재량권 이런 활동이 가능한가 봐요. 그래서 역사 박물관 박물관이나 기록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곳곳에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을 해주고 교육을 시키고 뭔가 심어주는 각인을 시키는 그런 생생한 교육의 어떤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와, 프랑스 사람들은 진짜 어릴 때부터 이런 역사 현장을 겪었던 그 생생한 장소에서 인물들에 대해서 배우고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어떤 스피릿을 배우는 그래서 뭔가 다른 것이 이 프랑스 아이들에게는 정말 자라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사실은 제가 이거 발표를 다음 주에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광고를 딱 보니까 오늘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제 도착해가지고 주일 메시지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거 준비한다고 오늘 1시간 지금 못 자고 왔어요. 유럽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지금 떠나와가지고 그다음 버스 타고 또 내려와가지고 메시지 준비하고 이거 사진 정리하고 이거 지금 저도 제 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빈칸들이 지금 곳곳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현장을 볼 수 있어서 저는 이제 렘넌트들이 진짜 이 현장에서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진짜 재해석을 볼 수 있는 그런 CVDIP 투어를 할 수 있는 좋은 나라 중 하나가 진짜 프랑스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제가 이번에 그 집회를 제외하고 뭐 5시간, 6시간 조금씩 빈 시간 나는 걸 한 3번을 제가 쓸 수가 있었어요. 3번에 걸쳐서 몇 군데를 가봤는데 프랑스에 갈 곳이 너무 많아요. 정말 갈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나 이번에 루브르 박물관도 못 간 거예요. 이거는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요. 이틀 내도록 봐도 다 못 보는 게 루브르 박물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유산과 역사적인 흔적들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막 1, 2차 세계대전 전쟁 기념관도 가려고 했는데 제가 거기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프랑스는 특히 렘넌트들이 비전 투어를 진짜 많이 여러 번 해볼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르세 이제 미술관, 제가 루브르 박물관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오르세 박물관 갔는데 여기도 한 2시간 되겠지 생각했는데 2시간으로 안 돼요. 여기도 엄청 넓어요. 그래서 반 고흐의 거의 대부분의 작품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그 마네라는 사람, 피리 부는 소년이 있죠. 유명한 사진이죠. 저 그림의 이제 원본이 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별이 빛나는 우리 반 고흐의 작품. 그리고 이제 반 고흐의 이제 집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하나가 모네인데 그 모네의 이제 실제 원작들이 여기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모네, 반 고흐, 그리고 마네, 세잔느 뭐 이런 유명한 우리 한 번은 들었을 그런 이름들의 작가들의 작품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로댕 들어보셨죠? 로댕. 생각하는 사람 이 정도는 들어보셨잖아요. 로댕. 저 원본이 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진짜 세상 나라 관점에서 보면 교육할 만한 것들 보고 느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세상 나라 관점에서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고 멋있는 것도 많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네피림화되어 있는 사단의 나라 관점에서 이 프랑스는 진짜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프랑스는 종교개혁 당시 종교개혁이 되지 못하고 일찍 탄압을 너무 극심하게 해서 다 쫓아내 버렸어요. 그래서 스위스로 쫓겨나고 곳곳으로 위군호들이 이제 다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개혁되지 못한 상황에서 중세 시대의 카톨릭의 질서가 그대로 프랑스를 지배해 왔어요. 곳곳에 뭐 유산은 뻔합니다. 다 마리아가 중심이 되어 있고요.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다 마리아 중심이에요. 이거는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에 있는 성당에 제가 들어갔는데도 이렇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1600년도에 세워진 예수의 성당입니다. 이 예수의 성당이 문고리에 보면은 이 부엉이, 그 불교에서나 이교도 철학이나 종교에서 부엉이는 지혜의 신을 의미합니다. 계몽시켜준다라는 의미죠. 근데 예수의 성당을 가니까 이 장식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역시나 중심이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제가 갔던 곳은 좀 의미 있게 진짜 많이 봤던 곳은 홀로코스트 기념관, 유대인 학살 현장이었어요. 나치에 의해서 2차 세계대전 때 이 프랑스도 점령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색출되어서 아슈비츠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불과 한 당시에 끌려갔던 몇만 명 중에서 한 4,000명 정도만 생존을 하게 돼요. 이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보면 이거는 당시 이제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죽여서
불태우고 시신을 소각하면서 이제 연기가 나오는 그 꿀뚝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잊지 말자라는 거죠. 여기 보면 we will remember.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이거 왜 없죠 또? 작년에 그 미넨에 갔을 때 그곳에도 홀로코스트 기념관, 거기는 이제 나치 기록 박물관이라는 곳을 갔었어요. 거기는 이제 나치 세력이 형성되었던 중심지로서 그것을 다시 되풀이하지 말자라는 그런 취지로 나치 기록 박물관을 만들었었고요. 이곳에서는 워싱턴에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있고 또 미국 또 다른 곳에도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관, 유대인 실제로 그 중심지로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마레라는 지구가 있는데 이 파리의 마레 지구가 이 유대인 중심지의 근거지가 되어 있고 또 그곳이 LGBTQ 이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의 활동의 근거지가 바로 이 마레 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준비 안 됐나요? 사진이 없어요? 너무 많아서 용량이 커서 안 된다는 건가요? 됐다. 여기 보면 처음에 들어가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사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있고 대부분 이제 젊은 사람들의 사진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우슈비츠 그 사람들이 그 감옥에 갇혀서 생활했었던 그곳을 이렇게 재현을 해놨어요. 잊지 않도록.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보면 유월절, 수장절, 오순절 그 절기를 지키면서 잊지 않고 기념하는 것, 이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과거를 잊지 말자 하면서 계속 상처를 되새기는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면 좀 확대한 사진들을 보면 정말 다 웃고 있고 다 유대인이라는 표시가 벌써 되어 있죠. 벌써 차별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독일에서, 이 프랑스에서도. 그리고 평범한 자신들의 그런 과거의 일상들을 다 이렇게 수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입었던 옷이고요. 근데 이제 이 아슈비츠를 비롯하여서 이들을 학살하는 곳으로 이제 끌려가잖아요. 여기 보면 토라, 말씀, 성경 다 불태우는 그런 모습을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아에 배고픔에 허덕이고 그리고 인권은 도무지 인정을 받을 수 없고 또 여성으로서의 어떤 존엄 모든 것들 부끄러움 할 것 없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시체들은 이렇게 소각이 됩니다. 당시의 그런 장면들을 작품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제가 주목했던 작품이 이 작품이에요. 이게 지금 유대인의 상태인 거예요. 이 보면 전부 다 거의 귀신 들린 모습이에요. 얼마만큼 지치어 있고 얼마만큼 고통스럽고 했으면은 아이들, 여성들, 어른 다 할 것 없이 그야말로 완전 그냥 흑암운동 공허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의 세계를 장악하고 그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데는 이 사람들이 당했던 그 몇십 년 전의 아픔의 역사가요. 그냥이 아닌 거예요. 600만 명이 죽는다 생각하고 600만 명이 학살당해서 죽는다. 그 역사를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사실 조금 당했는데도 이런데 600만 명이 죽었다. 어떻겠습니까? 도저히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 이제 이거는 실제 사진들이에요. 여성들이 그냥 다 벗겨진 채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습이고 실제로 이제 학살당해서 집단으로 이렇게 매장 당하는 모습이에요.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취급, 그 정말 동물도 어떤 면에서 이런 취급을 못 받을 텐데, 이게 불과 100년도 되지 않은 당시에 80여 년 전에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참 복음을 놓쳐서 유대인이 후대들에게 핏값을 돌렸는데, 디아스포라 생활이 늘 어려웠지만 마지막 최절정기에 이 장면들을 보면 얼마만큼 복음 놓친 것이 비참한가, 복음을 부정했던 것이 비참한가를 전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늘 되새기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분쇄기예요. 이게 시체와 뼈를 아예 조각을 내버려서 분쇄시켜서 이제 원래는 이게 곡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분쇄하는 건데, 이건 사람에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잔인하고 참 무섭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현장을 여기도 보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프랑스 아이들이요, 선생님이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투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보여주면서 뭔가를 심는 거죠. 뭔가를 심는 거예요. 생생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언약의 관점에서 렘넌트들이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다 돌고 나면은 이제 묵념을 하고 이곳에서 그 유대인의 아픔, 역사를 되새기고 기억합니다. 저희 전도자들도 이번에 이제 김승원 목사님과 미국의 오미야 또 선교사님, 그리고 홍콩의 이승윤 장로의 와이프 홍현희 집사, 이렇게 팀이 되어서 함께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후대들에게 이 자신들이 당했던 아픔의 역사를 전달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동정심도 일으키고, 그리고 다시는 차별, 다른 인종 때문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도록 그런 어떤 교육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다양성을 포용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랑스는 굉장히 열려 있게 되죠. 굉장히 다양성을 포용하게 되죠. 다 돌고 나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만든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이 있어요. 간증집들, 이건 다 간증집들이에요. 생존한 사람들의 간증집. 그리고 또 이 아픔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후대들 교육용으로 만든 콘텐츠들이 작품으로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의 아픔의 역사, 홀로코스트의 역사를 편집, 설계, 디자인해서 그 후세들이 다시 후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살았던 말의 지구 안에 LGBTQ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맞는 게, 유대인들이 늘 당했던 아픔의 역사가 있으니까 또 차별의 대상이 되는 동성애자들이나 이런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더 보호하고 더 인정해주는 그런 포용성이 이 지역에는 훨씬 더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예 거리 자체가 이 동성애자들을 위한 이름으로 아예 거리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클럽도 아예 게이들만 들어가는 그런 클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자들을 위한 센터가 있어서 직접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자료들도 다 수집해오고 사진도 찍어왔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들이 이제 세상에서,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외면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 뜰을 만드는 거죠. 동성애자들에게 필요한 3가지 뜰이 되는 거죠. 근데 딱 한 가지만 없어요.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것이 영적 문제이고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받을 수 있고, 이 문제도 배경에 이 사단과 죄와 지옥 배경에 있다라는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 펴져 있는 그 3가지 뜰이 복음 없이 세워져 있는 이런 곳을 보면서 진짜 복음 가진 전도자가 이런 특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증인도 앞으로 진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예 카페도 동성애자들이 즐겨 찾는 카페가 따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드래그 퀸이라 그래서 남성인데 여성성을 과격하게 드러내서 이제 성 혹은 젠더의 경계를 허무는
이런 이제 문화적인 표현하는 방식을 드래그 퀸이라 그러는데 이제 이 사람이 그때 어디죠? 프랑스 우리 올림픽 개막식이었는가요? 그때 아마 등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을 보시면 왜 파리 올림픽 개막식 때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제자들과의 만찬 그 장면을 패러디를 해서 사실은 되게 이제 깨뜨린 거, 틀을 깬 거잖아요. 전부 다 동성애자들이고 드래그 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를 늘 깨왔던 게 프랑스의 사상이에요. 왕정을 깨뜨리고 신의 질서를 깨뜨리고 이제 세속화되는 국가를 선포했었고, 이제는 기존의 또 올바른 정상적인 성 질서, 이것도 다 종교적 산물이다. 그래서 사회적 성, 젠더, 기존에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틀을 다 깨야 된다. 이게 늘 프랑스 사람들이 지향해왔던 철학이에요. 그런 게 바로 이 파리 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흐름을 보시면, 아, 왜 이 개막식이 뜬금없이 왜 이런 짓을 했지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는 프랑스가 또 프리메이슨들이 계몽주의 시대, 혁명의 시대에 많이 주역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박물관이 또 따로 있었어요. 꽤 이제 큰 건물에 따로 박물관이 일반인들이 이제 관람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프리메이슨의 여러 가지 상징들, 도구들을 막 보여주는데, 이거는 제가 시드니에서도 미국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을 다 생략을 하고, 이제 여기서 조금 의미 있게 볼 수 있었던 작품들이 있었어요. 뭔가 인간과 지금 자연과 연결되어서 지금 뭔가 표현되고 있죠. 인간과 자연의 연속성. 지금 이제 이 요즘 세계관이 뭐냐면 범신론적 세계관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을 일치시켜서 봐서 이 자연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인간도 자연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다 범신론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자, 이런 사상이 지금 팽배해지고 있고, 신학적으로도 생태 신학, 과정 신학이라는 것들이 지금 자연보호라는 이름 하에 이게 굉장히 뜨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서구 사회에서는 이 프리메이슨에서도 보면 자연과 인간의 어떤 연속성을 나타내는 작품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세요. 숲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점점점 이제 인간이 그 자연처럼, 그러니까 식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 이런 타로 카드를 파는 곳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옆에 앉았던 사람이 옆에 이렇게 또 이렇게 프리메이슨처럼 뉴에이지의 눈 모양을 이렇게 박아놓는 손에다가 이렇게 문신을 새겨놓는 장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양의 영성, Contemporary Asian Spa라고 해서 이런 동양의 건강, 동양의 힐링 문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불교 문화도 자연스럽게 이 영국 같은 데는, 프랑스 같은 데는 또 도입이 됩니다. 이런 현장에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네피림의 흐름 속에 유럽의 전도 집회가 있었고, 이번 렘넌트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 말씀 따라가는 제자들이 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신 언약의 여정을 따라 인도받는 다민족 제자들, 또 1.5세, 2세 한인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유럽 복음화를 놓고 프랑스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RTS에서 이제 졸업한 피델리 이번에 목사 안수를 작년에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찬양팀을 이렇게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현지인 이제 교회입니다.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또 그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이 프랑스 복음화의 정말 망대요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분명 쓰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또 이곳에서 약 200여 명의 그런 전도자들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유럽 복음화를 위한 언약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주제는 7가지 시간표였어요. 7시간표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 그 중에서 특히 7이정표를 7가지 시간표로 설명을 주로 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저는 우리
RTS 출신의 제자들, 그리고 유럽 RU 수업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또 PK도 있고 MK도 있고 또 다른 교소에서 부교육자 역할을 하고 있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저는 몰랐는데 프랑스 현지인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사모님이세요. 그러니까 한국 분이신데 이 흑인 프랑스 목사님과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이분도 유럽 RU를 두 분 다 듣고 계셔서 통역으로 듣고 있다.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인사를 하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이제 PK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함께 또 유 목사님 면담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PK 캠프팀이 지금 다니면서 사실 숨은 헌신들을 다 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다 스텝이고 일들이 다 되어지게 하는 망대예요. 근데 정작 한 개개인이 이제 전도자로부터 미션을 받는다든지 면담을 한다든지 이런 또 기회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스텝을 하고 또 선교사님들의 자녀이고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직접 자기 자녀를 또 이렇게 유 목사님한테 소개하거나 누가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PK 캠프팀이 가서 세팅을 하고 필요한 미션들을 전달해주고 이번에 24일 제자가 있으면 이런 친구들을 따로 전도자한테 소개를 해서 따로 이제 미션을 받는 시간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루두루 여러 렘넌트를 만나지만은 지금 시간표에 24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번에 미션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이제 찾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면은 그 며칠 동안 지켜보고 기도하면서 만남이 이어지면서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다 세팅이 되죠. 작년에 미넨 집회 때 이제 처음으로 전체 한번 면담 시간을 가졌고 그때 주신 미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미션에 이어서 이번에 그러면 정기적으로 진짜 24 할 수 있는 제자들이 모여서 정말 말씀 포럼을 하자. 지금까지는 이 친구들이 대회나 집회를 앞두고 이제 스텝이니까 잠깐 그때 반짝하고는 따로 모여서 원네스 되고 소통하고 말씀 포럼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없었대요. 근데 이번에 한 달에 한 번 유럽 현지 시간으로는 주일날 저녁, 한국 시간으로는 월요일날 새벽 5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말씀 포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유럽 전도 집회와 렘넌트 대회를 통해 또 선교 대회를 통해 주실 그 말씀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말씀을 편집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포럼을 해보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다 맞게 되었고 한 달에 한 번 처음으로 유럽에서도 그런 시간을 처음으로 이번에 갖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음에 이제 유럽 집회를 가면은 그 다음 미션을 결국은 그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취된 만큼 그 다음 미션을 또 받아요. 하나하나씩 말씀 성취, 그 시간표에 말씀 성취해 나갈 제자가 누구냐. 이걸 포커스를 두고 찾고 계속 그 네트워크를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24 할 제자가 누구냐. 유럽에 있어서도 24 할 제자가 누구냐. 요 친구는 이제 홍시온이라고 독일의 홍창호 목사님의 큰아들이에요. 지금 독일에서 정치학과 법학을 지금 전공을 하고 있고 동시에 유럽 RU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무엘 영국에 계시는 이제 박봉우 선교사님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뭐냐면 영어, 독일어, 현지어가 완벽하게 되는 친구들이에요. 아버지들은 막 언어가 안 돼서 통역하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언어가 완벽해요. 문화적으로 완벽하게. 근데 한국인으로서 스피릿도 갖고 있고 메시지의 흐름도 중심이 딱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활동도 유럽에서 할 친구들이에요. 딱 24할 제자죠. 그래서 유럽 보고마 그리고 각 나라 보고마를 놓고 24 할 수 있는 차세대 망대를 찾아서 세우는 이번에 유럽 전도 집회와 렘넌트 대회 전체 관통하는 메시지의 키워드는 24 할 제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24 할 제자다. 우리는 집회하고 잠깐 온다. 우리는 24 유럽 보고마 24 할 사람도 아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은 24 할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에게 맞는 미션을 딱 주고 그 미션이 성취될 수 있게끔 저희 PK, MK 캠프팀에서 구심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 현지에서 24 할 사람이 바로 있으면 바로 세우고 나오지만 잘 약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세팅될 때까지 2주, 석주, 2달, 그 다음에 뭐 2년 들어가가지고 세팅해 놓고 나오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초반에는 새벽 5시에 접속을 해서 같이 포럼을 참 할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이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구심점과 원동력이 딱 생겼을 땐 저희들이 또 나올 거예요. 이렇게 미국 곳곳에 이제 전 대륙에 이런 렘넌트들이 24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계속 만들어야만 다음 전도운동, 가나안 정복을 두고 이게 구심점이 되어서 이제 집회를 할 수도 있고 훈련도 할 수 있고 다른 사역들을 이제 뻗어나갈 수 있게 되죠. 근데 이 구심점이 없으면 결국 1세대가 가고 나면 다 흐지부지 되고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 지금 뭘 준비해야 된다? 다음 세대의 망대로 곳곳에 지속할 수 있는 사람. 24 할 수 있는 제자. 그걸 10년을 두고 준비를 지금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놓고 이제 본부 공적으로는 이제 본부 소속으로서 PKMK 캠프 팀으로 이제 저하고 김승원 목사 그리고 이제 우리 김현길 목사님 그리고 정현우 목사님 이렇게 현재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들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과 또 기도로 동력을 해 주셔서 이번에도 너무 잘 다녀왔고 그리고 이 외에도 제가 짬나는 시간을 활용해서 3단체 현장 또 렘넌트의 CVDIP를 볼 수 있는 현장 이런 걸 일부러 계속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정리해 나가면 유럽의 영적 지도가 그려지죠. 전번에 독일을 딱 했을 때 떠오르고 저번에 시드니 갔을 때 딱 떠오르고 필리핀 갔을 때 딱 떠오르고 그리고 이 프랑스 했을 때 딱 떠오르고 주요한 네피림의 현장 그 렘넌트들의 이런 걸 딱 정리해서 지금 세계의 현장 흐름이 이렇다. 과거의 흐름이 이렇고 지금 흐름이 그렇고 앞으로의 흐름이 이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의 미션은 이거다. 이 메시지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시대적 근거가 있고 앞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관련해 뿌리가 있는 메시지다. 이거는 사람이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네피림 시대 사단의 나라를 깨뜨릴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언약 잡고 24 할 절대 제자를 하나님이 찾아서 일으키시는 시대적인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나 전도자를 추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언약을 우리 주시기 때문에 전도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언약이 가나안 정복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후대들을 통해 성취될 그 날까지 그 시간표가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놓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고 우리 중직자 산업인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님들도 하나가 되어 2030, 2080 시대가 정말 재앙시대고 후유증 시대에 정말 전도운동과 부흥운동과 선교운동과 렘넌트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지금 닦는 것. 이걸 위해 우리가 모든 것을 집중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은요 모든 축복과 응답을 동원해 주시는 겁니다. 함께 이 언약 잡고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함께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유럽에 우리 집회했던 분들은 돌아왔지만은 이제 말씀을 받고 유럽 각지에 흩어진 제자들이 있습니다. 중직자 산업인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그 각 나라에서 각 지역에서 24살 제자들로 하나님 견고한 망대를 세우는 우리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선포된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증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유럽 현장을 놓고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 전도 집회와 렘넌트 대회가 있었습니다. 진짜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강대국이고 화려하고 의식주 면에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역사적으로도 큰 유산을 가지고 많은 위인들도 있고 문화적, 사상적, 철학적으로 하나님 정치적으로 많은 영향을 가진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결국 네피림 배경이 있었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철학과 사상과 이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인간의 질서를 내세우고자 하는 인본주의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질서를 창조 질서마저도 무너뜨리고 대적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 이곳에서 전도 집회가 있었고 렘넌트 대회가 있었습니다. 24할 제자 이 유럽의 재앙을 막고 유럽의 네피림의 흐름 사단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빛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렘넌트 전도자, 산업인, 중직자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이번에 선포된 언약 말씀 잡고 정말 24는 나의 24의 미션을 찾아내고 집중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며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증가하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해외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과 코인과 신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